안녕하세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옷장의 정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컴을 키면서 이렇게 깜깜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촬영할 수 있는 편한 공간이 차여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에서 오픈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가까이서 들이대더라도 보세요. 멀리 하니까 좀 나으세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2탄 계속해서 인간 본성의 법칙 오늘 2편, 2챕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편, 2층에서는 2편에는요 자기를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바꿔라입니다. 인간 본성에는 가장 뿌리 깊은 법칙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윌리엄 제임스 19세기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도취자의 그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4가지 유형 같이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챕터 2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요 공감, 우리가 소통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현대사회만큼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는 아마 가히 역대 사상 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에는요, 공감을 이 사람은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 에너지 4가지. 첫 번째는 공감적 태도, 두 번째는 본능적 공감, 세 번째는 분석적 공감, 네 번째는 공감 기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공감적 태도는 일단은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판단하는 태도를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이 책은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관점을 열렬히 듣고 싶어하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하면서요. 속이 단단하고 회복력이 있으면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안에, 시야가 자기 안에 갇혀서 타인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더 속아 넘어가기 쉽고 더 사회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능적 공감이 있는데요. 공감이란 감정 조율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톤이나 몸짓에서 드러나는 그 기분과 관심에 귀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제가 옛날의 영상에도 심리학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거울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또 카멜레온 효과라고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뱀의 내에게 말하지 마라.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그 심리나 그런 것들이 서로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서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보일 수 있고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석적 공감입니다.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찾는 것이 공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팁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감 기술. 사람에 대한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냐면 계속 유기적으로 변하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딱 그 첫인상의 그 초도 효과라고 해서 그걸로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반드시 끊고 다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 에너지, 이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챕터에 큰 카테고리 두 번째는요, 자기 도취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제관 자기 도취자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오시프 스탈린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하고 프롤레타리아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속에는 야망이 많고 불안도가 높아서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한 감정과 생각
이렇게 생각을 감지하는 안테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십이 아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맨 처음에 무지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매력이 맨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높죠. 그러나 관계십을 조금만 갖다 보면 그 다음 냉정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점점 끌려다니게 되는 형상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조종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 반드시 더 깊은 냉담함 속으로 꿰어들이는 것을 이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면서 밀당의 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깊은 기전은요, 통제력, 이들의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그 큰 특징은 힘든 유년기가 있었습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고 아이들이나 엄마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속에서 냉담한, 사랑이 없는 냉담한 사람이었고, 이런 유년기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이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요, 호랑이 같아서 일단 가까이 가고 나면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먹기 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알았으면 이런 사람인지를 초반에 잘 분리를 해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상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장된 자기 도취자입니다. 여기서는 순영 원장 잔대 장주라는 사람의 인물을 저는 잘 모르는 인물인데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주변인의 양점과 숨은 욕망을 감지하는 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력,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이죠. 그래서 위장의 달인, 겉으로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기하고 실제로 이런 수녀원에서 이 사람이 일으킨 어떤 과장된 연기력 때문에 수도 원장이 마녀사냥 비슷하게 거기서 이렇게 사형당하고 그런 일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놓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자기 도취자의 그 커플, 자기적인 그 커플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놀란 게 여기에서 레포 톨스토이가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함께 정말 치고받고 48년을 살면서 얼마나 서로 헤어질 듯이 하면서 서로 못 잊고 못 놓는 그런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르르 적어놓고 있었는데요. 이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요, 여성 평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이 부인과 두 사람의 관계가 자기 도취적이 되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냐면 공감 부족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떠한 것이 상대의 사랑의 관점이 되고 배려의 증표인지 상대와 나를 서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주고 자기중심적으로 서로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이런 톨스토이처럼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대의 기분을 읽는 건강한 자기도취자. 이 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향되어져야 될 사람의 유형인데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셰클턴 탐험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목숨을 책임지게 됐을 때 대원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런 리더의 사고방식은 집단에 전염되기 마련인데요. 상당 부분 비언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원들의 태도를 읽고 생존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잘 이끌어서 그 정말 표류 상태, 바다에서 정말 얼어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표류 상태에서 육지에 잘 대원들을 이끈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기운이 돌면 이 사람은 대원들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돌면 부드러운 태도를 대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개발시키고 상황에 맞춰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참 여러 가지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또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챕터별로 되게 깊은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을 준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올렸었는데요. 이번 이 챕터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약에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진도를 같이 맞춰 나가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같이 사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제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서로 같이 온라인상에서 독서 토론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들이댔는데도 그래도 저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처음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이 책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3챕터로 가지고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감의 능력과 공감의 에너지 그리고 정말 감정과 태도 그런 리더의 그런 바디랭귀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은 전염된다는 것들을 한번 저는 교훈점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밤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 또 3챕터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세요.